네, 완자 268쪽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입니다. 자, 일단 원시별이 있었어요. 진화 과정 중에. 원시별은 별이 아니었죠. 아니죠. 그럼 얘는 그래도 에너지 원이 있거든요. 얘도 에너지 갖고. 네. 얘 에너지 원은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 수축하니까.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를 하는데 이게 중심부 온도 높이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중력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 높아진다. 그쵸? 근데 원시별은 그 안에 기체 압력도 있긴 있는데 중력이 더 커서 결국 수축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위치 에너지가 열과 운동으로 바뀌어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일부는 복사적 에너지로 방출돼서 빛을 낸다. 그럼 결론 원시별은 빛을 내나요? 네. 내긴 내요. 근데 그게 핵융합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조금 낸다. 그래서 별이라고는 못 부르는 이유가 별은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을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물리적인 얘기고 이거는 몰라서도 됐고. 자, 그럼 주계열성부터는 주계열성은 주요 에너지원이 뭐죠?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그 주계열성 조건이 중심부 온도 1000만 K 이상이었어요. 네, 1000만 K.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 온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소를 합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을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4개의 질량 합과 이 헬륨 하나 질량이 차이가 나요. 옛날에 했죠? 네, 했습니다. 누가 커요? 이거는 그 처음이. 그쵸? 반응 전이 무조건 커요. 네. 반응 전 질량 합이 반응 후 질량 합보다 크게 되고 네. 그럼 이 질량 차이만큼 해당하는 에너지가 아, 질량 등가 원리,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전.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이 E는 델타 MC 제곱 기억나나? 그래서 좀 심하면 계산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성분수령 있으니까 네, 그 가능성 크죠? 네. 그럼 해볼까요? 오, 대단하죠. 자, 반응 전 일단은 이거 수소 하나의 질량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1.684 곱하기 10^-27kg이에요. 네. 만약에 단위가 다른 거면 킬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네. 이거 4개. 아, 이거 하나 질량 요거. 네, 그죠. 그럼 이 차이는 여기서 뺀 거겠죠? 네, 그죠. 그게 5.02 곱하기 10^-29kg이에요. 아, 그럼 이거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인데 델타 M이 뭐예요? 델타 M이 질량이죠. M이 질량. 델타는 이제 차이 값이라는 뜻이니까 C. 여기 델타 M이 되는 거고 네. C는 C가 뭐지? 빛의 속력, 광속, 광소. 빛의 속력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빛의 속력 엄청 빠르죠. 네. 거기 제곱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 차이가 조금 나도 에너지가 팍 나오는 거예요. 곱해지는 값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줄 겁니다. 이거 3 곱하기 10의 8. 그러면 그렇죠. 5.02 곱하기 10^-29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세크의 제곱. 그러므로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수소 4마리가 헬륨 하나 만들 때마다 15.0이구나 곱하기 10의 -13승 킬로그램 정도 나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으면 많아지는 거죠. 계산 잘못했나? 9를 곱해야 되는데 왜 이랬지? 그렇죠. 9를 안 곱했죠. 그럼 보통 이거 이렇게 쓰는데 4.518.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위한 온도는 약 1000만. 그렇죠. 약 1000만 K 이상. 왜냐면 핵끼리 합쳐지려면 그 얘네끼리 원래 핵끼리 싫어해요. 플러스란 말이에요. 얘도 네. 얘도 플러스예요. 붙겠냐고. 싫어하는데 이걸 강제로 붙일 만큼의 강한 열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네. PP는 양성자 반응. PP.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이거 C. 탄소, 네.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PP 반응은부터 좀 볼게요. 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요게 PP 반응. 아, 그래서 잘 보면 수소 원자핵이 몇 개 들어가요? 한 6개 들어가요. 6개. 근데 나오는 게 2개랑 얘 헬륨 하나. 아, 그러므로 2개 이제 남았으니까 그냥 이거 까고 4개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다. 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CNO 순환 반응은 이 C랑 N이랑 O가 이 가운데에 있어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얘네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촉매 역할. CNO가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냥 촉매라는 건 이제 반응을 도와주지만 자기는 안 변하거든요. 네. 그냥 그대로 도와주기만 하고 근데 봤더니 결국은 수소가 몇 개 들어가요?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고 헬륨은 1개 나오고 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PP를 많이 하고 어떤 애들이 CNO를 많이 하냐면 이 밑에 그래프인데 그냥 그릴게요. 그냥 중심 온도가 높아질수록 CNO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심 온도 낮은 애들이 PP를 많이 하고요. 그럼 이 딱 둘이 같아지는 이 경계선이 이때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입니다. 즉 중심 온도가 1800만 K보다 높으면 아, CNO를 많이 하고 그보다 낮으면 PP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PP를 많이 할까요? CNO를 많이 할까요? 그 태양이 그 1500만. 그렇죠. 그러면 PP를. 그렇죠. 태양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PP 반응을 더 많이 한다. 왜? 표면 중심 온도가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태양은 PP 반응을 더 많이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 이게 방금 그거고요. 이거 아까 계산하기. 태양 수명 한번 계산해 볼까? 태양의 수명 계산. 자, 이게 네. 얘가 한번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네.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 전체의 광도로 나누면 네. 얘가 얼만큼 몇 년 할 수 있는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태양이 쓰는 에너지, 네. 태양이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 네. 나눠준다는 뜻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100만 원을 갖고 있어. 네. 하루에 10,000원씩 써. 며칠 살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 총 질량을 볼게요. 얘는 아까 그 계산이에요. 4개의 수소 원자핵 빼기 하나의 헬륨 원자핵. 그럼 이게 아까 그 질량 결손이죠. 이게 델타 M입니다. 질량 차이. 근데 그거를 처음 수소 질량으로 나눴어요. 이겁니다. 4개의 수소 질량 분해. 얘가 한 번 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하나 이걸 본 거예요. 곱하기 100까지 하죠. 퍼센트 쓰려고. 그랬더니 한 0.7%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 한 번 하면 0.7%만큼 질량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의 질량을 구했어요. 근데 태양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까? 아니죠. 아니죠. 태양 중심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중심핵 질량을 전체 한 10% 잡았어요. 그럼 얘 한 10분의 1 정도 됐겠죠, 질량이? 전체 질량이.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력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넣고 총 에너지를 구합니다. 자, 얘가 태양이 이거에 0.1배 한 게 여기까지가 무슨 질량? 중심핵 질량. 중심핵 질량. 근데 얘가 한번 수소 핵융합을 하면 0.007%만큼 깎여. 그래서 0.7%구나. 그래서 100분의 0.7 해갖고 0.007 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이제 없어지는 질량, 한 번 할 때 없어지는 질량이고 곱하기 C의 제곱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델타 M이고 여기에 C의 제곱을 때렸더니 결국은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구나, 이게 된 거예요. 엄청 크죠. 그럼 이제 태양의 수명은 얘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낼 수 있는 거 이만큼. 근데 현재 태양의 광도 단위 시간당 낼 수 있는 그 태양의 광도가 요거래요. 그럼 이걸 나누면 몇 촌지가 나오죠. 얘가 살 수 있는 초가. 그러면 이게 난데. 근데 초를 이제 년으로 바꿔야 되는데 1년이 초래. 아, 1년 초 어떻게 바꿨지 이거? 1년 며칠? 1년은 365일 365일.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1분 1시간 60분. 네. 60초. 이거 한 거네. 아, 그래서 나온 게 저거예요, 지금. 아, 나눴더니 결국 한 100억 년 된다. 근데 얘 지금 나이 50억 년이에요. 태양은. 반년 46, 54, 25, 66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태어나고 바로 지구 태어났거든요. 같이 태어났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한 50억 년 남았구나. 반백살. 한 100억 살. 반백살. 그래서 한 50억 년 후에는 이제 거성 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렇습니다. 좋죠? 네. 자, 그럼 주계열 단계 이후의 에너지원은 적색 거성. 헬륨 핵융합 반응 하려면 중심 온도 1억 K. 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네. 중심 온도 1억 K.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초고성은 더 높아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뭐까지 합친다?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철까지만 만든다. 철의 핵융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 핵융합은 안 돼요.
됐죠? 잠깐 끊을게요. 네, 이어서 이제 별의 내부 구조 갑니다. 자, 주기율성은 내부 구조가 정력학 평형 기억나죠? 네. 네.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이, 이게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고, 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크기가 안 변한다. 네. 그걸 정력학 평형이라 하고, 예, 크기가 일정하다. 이게 주기율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알아야 합니다. 요거 중요. 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열을 배워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게 있어요. 전도는 실제 이게 약간 금속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물체들끼리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기체라서 전도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열을 가운데서 맞는단 말이에요. 이거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류랑 복사. 그 중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대류예요. 네. 대류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좋습니다. 네. 온도 차이가 클 때.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질량이 큰 별이에요, 작은 별이에요? 질량이 작은. 좀 작은 별 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서 핵에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좀 작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복사로 갑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준 복사예요, 이거 다. 아. 처음에는 복사로 갔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밖엔 너무 차가워, 우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대류로 확 나릅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핵, 복사, 대류 이 순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복대. 이거 좀 키워야 되는데. 너무 차이 나네. 자, 가운데부터 중복대. 중심핵, 복사, 대류 층이란 뜻이에요. 중복대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몇 배 정도 되지? 한 2배 이상? 네. 이 별들은 중심핵 대신에 대류핵이라는 게 바로 있어요. 바로 처음부터 대류를 때립니다. 에너지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대류핵과, 대류로 처음에는 에너지를 엄청 나르다 보니까 나중되니까 천천히 해도 돼. 그래서 복사층, 대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유층과 복사층으로 나눕니다. 내부 구조 알아야 돼요. 중복대랑 대복.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된다. 자, 근데 이거 알아둘 거. 복사 범위가 얘 좀 넓은데 어디까지? 반지름의 70% 이르는 거리까지. 70% 좀 알아주세요. 70%까지 복사하고 나머지 이제 30% 정도 대류하고 끝냅니다. 얘는 대류핵이 있고 바깥에 복사. 오케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얘 중요했고 주기혈성이에요. 얘는 주기혈성에서만 나누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거성 혹은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는 이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전면서 설명했는데 수소를 모두 소모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 네. 다 헬륨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온도가 아직 엄청 뜨겁지 않아서 네. 여기는 핵융합이 못 일어나니까 수축합니다. 네. 그러면 중력 수축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이 근처의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걸 수소각 연소라 그래요.
각은 껍질이에요. 각질. 네.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부 온도가 높아져서 압력이 증가하고, 그럼 내부 온도 올라가겠죠 더. 네. 그럼 내부 압력 증가하면 바깥쪽이 갑자기 팽창하고, 그래서 반지름 커지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중심 온도는 올라가는데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이래서 고성이나 초고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 끝나고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어. 그 별의 최후 했죠 저번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뭘로 든다? 그쵸? 네. 거성의 끝은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탄소랑 산소만 있고 네. 얘가 남아서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가운데 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것을 만들고 이제 터져서 중성자별 블랙홀 가는 거죠. 풀어주세요.